청와대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나오십시오.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안대희 전 대법관 유력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후임 총리의 여러 인선에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번 후임 총리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은 개각 등 인적 쇄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조금 전 전해주신 대로 이르면 오늘 오후에 총리 내정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을 역임해서 새누리당과 인연을 맺었고요. 이전에 특수부 검사로 재직한 시절에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이끈 경력 등을 인정받아서 공직사회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남 함안 출신이고요. 이 같은 인선 결과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3시 10분이라고 하던데요. 3시 10분으로 정해진 건 아닌가 보죠, 아직? 예, 아직까지 정확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좀 정확한 시간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 총리 후보에 유력하고 아마 오늘 오후에 지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까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가안전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와 신설된 국가안전처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가안전처가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처 장관이 특임 장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각 부처가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박 대통령은 이 같은 후속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법률 재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법과 부정청탁금지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의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특히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 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에 남은 실종자를 찾는데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지 수색 여건이 상당히 어렵지만 해경과 잠수사 등이 끝까지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박기현 기자. 예, 말씀하시죠. 네, 실종자 찾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총리가 지명될 것으로 보이고 이어서 다른 부처 장관들 개각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언급이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인적 쇄신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논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국정 운영의 쇄신을 위해서는 일단 전면적인 개각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가 됐고요. 또 총리 내정자가 발표된 이후에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속속 각 부처 장관들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 사고로 문제점이 지적된 참모들이 교체 대상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고 2기 내각 구성이 우선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참모진 개편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안대희 대법관이 총리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안대희 새 총리 후보자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대희 후보자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박 기자. 네, 안대희 전 대법관은 경남 함안 출신이고요. 17회 사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수부 검사로 유명하고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이끈 경력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이번 대국민 담화의 후속 조치를 이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또 대법관을 거쳤고요.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새누리당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예, 그 당시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냐 그런 이미지도 있었고요. 그때 좀 갈등이 있었고요. 예, 한광욱 위원장을 영입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박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법관 때 재산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8억 원 재산 공개를 했었고 또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쳤지 않습니까? 그 대법관이 될 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점도 아마 고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공세에 대응하고 그리고 또 차기 총리로서의 어떤 그 재산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인사청문회를 먼저 거쳤다는 점도 상당히 부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1955년생 서울대 재학 당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당시 25세 최연소로 검사에 임용됐다고 하고요. 이후에 대검 중수부 1과장, 3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 3부장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2003년 대검 중수부장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측근들을 구속하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차떼기 대선 자금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검사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때부터 대중성을 얻기 시작했고 국민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퇴임 이후에는 대법관 지냈고요. 그때 인사청문회 통과했었고 재산 공개에서 8억 원을 공개했었습니다. 자, 박기영 기자 계속 잘 취재해 주시고요. 공식 발표 있으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